그래서 아까 잠깐 봤었던 게 하드웨어고 지금부터 보실 게 소프트웨어인데 출제 비율은 몇 프로예요? 10%. 그래서 소프트웨어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세요?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여기 운영체제 보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운영체제가 뭐예요? 윈도우즈입니다. 그래서 뭐 유닉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도전을 했는데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게 윈도우즈긴 한데 가면 갈수록 좀 비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하더라고요. 뭐 맥 OS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윈도우즈 제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여기 처리 프로그램에서 요거 좀 봐주세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래서 말 그대로 언어를 뭐 해주는 거예요? 번역해주는데 이제 원시 언어로 작성된 거를 기계어로 뭐 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그래서 그거 진한 글씨들 한 번씩 꼭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컴파일러라는 게 있고 이제 인터프린터라고 있는데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하는 거고요. 목적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쪽에 좀 더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속도가 빠르고 번역 속도가 느린데 여기 밑에 있는 포트란, C, 코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언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프로그래밍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프로그래밍 배우러 가시면 요런 용어들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뭐 C 언어, 뭐 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언어 쪽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만 있었지 해보진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 근데 이건 있습니다. 확실히 돈 벌려면은 남들보다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실제 겪었었는데 우리 스마트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일명 앱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었던 데가 전국에서 앱 만드는 수업을 제일 먼저 했었어요. 그 당시 강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만 현재 강사가 있었거든요. 저 있었던 데만. 근데 어느 강남의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하려고 수강생은 모았는데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스카웃 돼서 갔거든요. 대략 얼마에 스카웃 됐냐면 1시간에 15만원인가 20만원 받기로 하고 스카웃 됐어요. 그럼 우리 하루에 몇 시간 일하죠? 8시간 일하죠? 15만원 잡으면 하루에 120만원 버는 거예요. 평균 한 달에 며칠이래요? 20일이래요. 그러면은 2,400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연봉이 거진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비싸요. 지금은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돈 벌려면 누구보다 빨리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게 근데 빨리 하는 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빨리 하는 거에 장점은 잘 됐을 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험이에요. 왜냐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가 괜찮대. 그래갖고 선점한다고 미리 했다가 망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탕후루집. 요즘에는 장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꼬맹이가 좋아해갖고 작년에 탕후루집 가면은 막말로 줄 서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탕후루집 가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많아야 한두 명이고 뭐 줄은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또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매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탕후루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무조건 빨리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돈 벌려면은 남들보다 빠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기에 들어오면 늦었다. 이미 남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남들보다 빨리 해야 돈 벌 확률이 높기는 하더라고요, 해보면.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진한 것들 위주로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잘 봐두세요. 기타 소프트웨어 분류.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뭘로 나와요?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쉐어웨어라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에 무료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특정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홈쇼핑 보면은 써보고 마음에 드시면 뭐 하래요? 쓰래. 예, 그런 개념이 이제 쉐어웨어라고 보면 되고, 이제 데모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홍보를 위한 부분이기도 한데, 예, 일반적으로 데모 버전 그러면 완성이에요?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예, 미완성된 거를 미리 좀 해보시고, 뭐 이게 어떤지, 예, 계속 쓸만한지,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할 때 쓰는 게 이제 데모 버전. 그러면은 요즘 원력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그쪽은 데모 쪽이 좀 더 맞죠.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요거는 이제 오픈소스라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요 소스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오픈소스로 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풀이에요. 요거는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 버전.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하는 거. 그 다음에 베타 버전 있고, 패치 버전 있고. 그래서 패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문제가 있는 게, 패치하다 잘못되면 프로그램이 뭐 할 수도 있죠? 멈출 수도 있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테스트나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보면은 일부분은 테스트를 안 하고 패치해갖고 멈추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였냐면, 얼마 전에 공공기관에서 패치한 다음에 올스톱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저것도 못 띄었었잖아요. 뭐도 못 띄었었냐면 주민등록 등본도 못 띄었었던 때가 있어요. 며칠 동안.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패치하다 잘못돼갖고 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국가에 관련된 이 프로그래밍 관련돼서 솔직히 전 좀 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그 노동부 관련된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그러면 패치만 하면 뭐가 안 돼요. 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잘 되다가 뭔가 안 돼. 그러면은요,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 드냐면, 조만간 패치하겠구나. 예, 뭔가를 하겠구나. 그러면 제 예상이 항상 맞아요. 그걸 준비하거나 아니면 패치한 다음에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최근에도 패치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줄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요겁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그래서 저희가 한글 프로그램이나 엑셀 프로그램 쓰죠. 그거 원래 뭐 주고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집에서 돈 주고 사요? 그냥 써요? 그냥 쓰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오피스 프로그램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왜 비싸냐면 한국에 내놓을 때는요, 이런 마인드로 내놓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무료로 쓰려고 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팔 때 어떻게 팝시다? 비싸게 팝시다.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10%인가 15% 더 비싸요. 오피스. 네. 비싼 경우에 뭐 20%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국 거를 사다가 한글 패치를 구해갖고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싸게 쓰려고. 네.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요게 많아요. 애드웨어. 그래서 어떤 걸 쓸 때 광고 같은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왜냐면 그 광고 보는 대신 그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뭐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지만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랑 연관이 있죠. 내가 영상을 보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돈 내고 광고를 안 보든가, 돈 안 내고 뭐를 보든가, 광고를 보든가.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전자가 많아요? 후자가 많아요? 후자가 많죠. 근데 저는 돈 내고 광고를 안 보긴 하는데 이게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 광고를 보는 게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네. 근데 가격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번들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트라이얼 버전. 네. 그래서 요거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 플러스라고 있죠. 네. 요거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램 있고 웹 프로그래밍 언어 있는데 그런 거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운영체제로 오세요. 네, 여기도 출제 비율이 몇 프로요? 15%. 여기 운영체제. 또 운영체제 보시면 우리가 컴퓨터를 쓰려면 꼭 설치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안 깔려 있으면 컴퓨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완전히 이제 멈추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윈도우. 네. 그리고 나중 되면 저기 터치 스크린 버전으로 바뀔 겁니다. 모든 게 다. 네. 왜냐면 우리 스마트폰 뭐 하죠? 터치하죠. 근데 아직 컴퓨터는 터치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여기 터치 스크린이 많이 보급이 되면 그때는 윈도우즈에서도 만들겠다라고 발표는 꽤 오래전에 했어요. 근데 아직 뭐가 비싸요? 터치 스크린이 아직은 비싸다 보니까. 참고로 미국에 입는 컴퓨터 있어요. 메고 다니는 컴퓨터. 가격은 한 2억 정도 하고요. 무게는 한 2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거 만드신 분이 뭐 하고 있냐면 이걸 축소하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LG에서 메고 다니는 거 말고 그 침대랑 그렇게 쓰는 네, 그런 건 되는데 이제 최종 목표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쓰는 컴퓨터.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연구 중이죠. 그리고 나중 되면은 실제 그 영화처럼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뭐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컴퓨터 하는 시대가 오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안 반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걸어 다닐 땐 걸어 다녀야지. 뭘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고 다니는 네,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안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노트북 안 사요. 그래서. 네. 노트북 사면 왠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어서 전 그냥 돌아다닐 때 놀아다니자는 중이라.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베트남 갈 때에도 와이프가 노트북 들고 가 그러더라고요. 와이프 거 노트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거기까지 가서 일하긴 싫어. 네. 왜냐면 그냥 갔으면 갔다 오는 게 좋잖아요. 네. 안 갖고 갔죠. 근데 후회는 했죠. 갖고 갈 걸. 쉬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일이라도 할 걸. 그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은 우리가 쓰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즈 쓰면은 그 프로그램 사용하기가 어때요? 쉽죠? 네, 왜냐면 윈도우즈 자체에서, 운영체제 자체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인터페이스. 네, 그래서 시스템하고 사용자 간의 편리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폴더나 파일에서 더블 클릭하면 실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의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거 쓰는 게 좋아요? 생소한 거 쓰는 게 좋아요? 익숙한 게 좋죠. 왜냐면 이게 환경이 바뀌어버리면은 내가 거기에 또 다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전 그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인터페이스나 환경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응하는 걸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좀 더 좋아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환경 바뀌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새로운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제 주특기 중에 하나가 맨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 성공하진 않았어요. 실패한 것도 꽤 많은데 그래도 좀 제가 생각한 것만큼 올려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저는 그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더니 예전에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선생님이 성공을 여러 번 해봐서 그런 거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었을 때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저도 제가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봤으니까 도전을 또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도전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그래도 공부도 똑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볼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회계도 가르치거든요. 지금은 없어서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좀 되게 소극적인 분이 계셨어요. 수업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인사를 한 번인가 두 번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 성향이에요. 그분이랑 6개월 동안 같이 다니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그분이랑 대화해 본 적이 거의 없대요. 근데 그분이 공부하다가 포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기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보자 그래갖고 수업 끝까지 듣고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자격증을 땄어요. 네. 그리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다른 수업 또 들으셔갖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저를 만났는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같이 다니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격증 따더니 사람이 변했대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꼭 큰 거를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작은 게 모여서 뭐가 되는 거죠? 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렇게 또 성공을 하시면 사람이 약간 거기에 맞춰서 환경적인 요인에 맞춰서 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 관련돼서 좀 특별한 거를 한 두세 번 정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뭘 겪은 적이 있었냐면 예전에 저한테 배우신 분인데
이제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리고 취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수업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갑자기 저한테 고맙대요.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자기 부서가 다 잘렸대요. 근데 자기가 어떤 자격증이 있다고 타 부서로 넘어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다 잘렸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자격증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온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갖고 고맙다 그래서 한마디 했죠. 본인이 열심히 해서 딴 거니까 계속 열심히 살라고. 맞잖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자격증 딴 거지. 자격증이 그냥 뭐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 되면은 가만히 있으면 주는 자격증이 생깁니다. 이거 노동부에서 발표했어요. 외국처럼 수업만 잘 들으면 자격증으로 인정해주는 걸 만들겠다라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발표는 했어요. 아직 되려면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중요해요? 수료증이 중요해요? 수료증이 중요해요. 왜냐면 수료하기가 힘드니까. 네. 맞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자격증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를 수료했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외국은 들어가긴 쉬운데 뭐가 어렵죠? 나오기가 어렵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그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우리나라는 들어가기가 어렵지 나오기는 어때요? 외국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하다 보니까 아직은 수료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사람들이 봐주는 인식이 좀 낮은데 그런 걸 좀 높여보겠다라고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5년 안에, 늦어도 10년 안에는 그런 수업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직업상담사나 일부 수업들은 저기 노동부에서 인정해주는 그 과정평가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수업 듣고 여기에서 자체평가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외부 시험 봐서 80점 이상이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보다 좀 더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노동부에서 그런 식으로 좀 계속 뭔가 국가에서 변화를 주려고 해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최종 목표는 뭔지 아세요? 최종 목표는 모든 걸 국가에서 다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요 이력서도 안 씁니다. 이력서 안 쓰고 그냥 내가 누군가가 볼 수 있게 오픈만 해주면은요 그 사람이 그 국가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고 어디 다녔고 이런 것들이 다 뜨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게 노동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다니신 분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거 해보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연말정산도 나중 되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국가에서 연말정산을 다 해서 줘요. 그러면 나는 만나 틀리나만 확인하면 돼요. 이게 좋게 말하면 편해진 건데 나쁘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국가가 나의 모든 데이터를 다 알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은 숨기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장점은 내가 신경 쓸 게 줄어드는 건데 단점은 뭐냐면 국가에서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가 돼버리니까 뭐든지 다 장단점은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잘 봐두세요. 운영체제 기법.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일괄이 뭐죠? 한 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놨다 한 번에 하는 걸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성적 계산하거나 급여 같은 거 줄 때 일반적으로 우리 급여 같은 거는 몇 달에 한 번씩 주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주니까 한 달 동안 모아놨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시스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요겁니다. 네. 우리가 바로바로 처리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뭐 기차 예약이나 은행 업무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들도 대부분 다 뭐예요? 실시간 처리잖아요. 네. 막말로 저것도 실시간 처리죠. 배달 같은 거. 내가 만약에 음식 배달을 시켰어. 그럼 바로바로 뭐가 돼야 되죠? 처리가 돼야 되죠. 그런 걸 이제 실시간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라 해서 요거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정한 시간까지 모아놨다가 그 시간이 되면 바로 뭐 될 수 있도록이요?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중 처리 시스템. 요거는 CPU를 2개 이상을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을 2개 이상 띄워놓고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떨어진 시스템의 기능과 자원을 분산시켜서 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봐두셔야 되는 건 여기 옆에 2번 문제 잠깐 봐보세요. 요게 이제 순서거든요. 운영 처리의 기법. 그래서 처리 비법
처리 방식을 발달 과정 순서대로 뭐 한 거예요? 나열한 거.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에 처리해요. 뭐 하나, 초반에는 한 번에 처리를 했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일괄 처리.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했다가, 바로바로 처리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처리하는 거. 그래서 그 순서 같은 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듀얼 시스템하고 듀플렉스. 네, 근데 주로 뭐 위주로 보시라고요? 별표랑 문제 위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 네, 윈도우즈는 여기 보시면 몇 프로죠? 20%입니다.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총 몇 문제라고요? 20문제예요. 네. 그래서 20문제에서 20%면은 몇 문제 정도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요 윈도우즈는 어떤 분들이 좀 잘 하시냐면은요, 이곳저곳 많이 들어가신 분들. 왜 그러냐면, 윈도우즈 자체에서 물어보는 게 윈도우즈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기능들 같은 것들도 물어봐요. 어디 들어가면 뭐 있냐. 네, 이런 것들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윈도우즈 10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네, 윈도우즈 10의 특징은 이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 그래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CPU를 점유하는 동안 언제 실행하고 중지하고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멀티태스킹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돌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 이제 어떤 거를 좀 더 원활하게 돌릴 거냐, 실행을 하고 중지할 거냐, 네,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선점의 멀티태스킹이고, 그 다음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걸 GUI라고 하는데, 이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우리 보면 이거 다 그림이잖아요. 바탕화면에 있는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다 그래서 GUI라고 합니다. 그 G가 뭐예요? 그래픽이에요. 그래서 유저가 사용을 할 때 그래픽을 이용해서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GUI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PNP라 그래서 아까 플러그 앤 플레이예요. 이게 뭐냐면은 연결을 시키면 바로 뭐 되는 거죠? 플레이 되는 거. 네, 그거를 뭐라 그래요? PNP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PNP 방식은 아까 잠깐 나왔었던 프린터를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프린터를 꽂으면 연결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요즘엔 프린터를 꽂으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 연결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PNP라 그래서 플러그 앤 뭐라 그래요? 플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있죠? 네, OLE.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여 원본 데이터가 수정하면, 네,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은 연결된 데이터도 함께 뭐 돼요?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문서 편집기에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이 바뀌면은 그 문서 편집기에 있는 원본도 뭐 되는 거예요? 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무슨 기능이라 그래요? OLE 기능.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알림센터라 그래서 그 바로가기 키는 요게 이제 윈도우즈 키라고 해요. 윈도우즈 키라 그래서 그 키보드 밑에 보시면 윈도우즈 그 모양처럼 생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걸 누르고 그 다음에 A를 누르시면 요렇게 이제 알림센터라고 해서 요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 어느 쪽에 나와요?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검색. 우리가 검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검색되잖아요. 그 돋보기 모양. 그래서 단축키는 그 윈도우즈 키 누르고 뭐요? S 하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그 컴퓨터 키거나 끌 때, 특히 끌 때 쓰는 게 여기 밑에 보시면 무슨 화면이 있어요? 시작 단축키 있죠. 그래서
시작화면에 파일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엣지 브라우저라 그래서 예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못 써요. 네, 엣지라고 해서 이제 웹페이지를 레이아웃 선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상 데스크탑, 그 다음에 윈도우즈 보안. 그래서 우리 보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안을 쓰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여기에 깔려있기는 한데 알약이 아주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알약의 최대 단점이 이제 보안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바이러스나 이런 거 막아주는데 최대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뭐가 있냐면 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필요한 건데 지 혼자 지워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알약 자기가 자기 혼자서 지워버리는. 예, 예, 그 기능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이게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그러면 중요한 건데도 지 혼자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안을 좀 강화하려고 한 건데. 그 다음에 에어로 스냅이라 그래서 화면을 최대 몇 개까지 분할해서 쓸 수 있어요? 4개. 그 다음에 에어로 피크, 요거 잘 봐주세요. 작업 표시줄에서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게 하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열린 화면을 볼 수 있는 거. 요걸 무슨 기능이라 그래요? 에어로 피크라고 합니다. 다음에 보실게 점프 목록이라고 있어요. 네, 점프 목록.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작업 표시줄에서 아이콘을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네, 오른쪽을 활용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윈도우즈 10이 아닌지라 요거는 좀 교재 위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제공 기능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러죠?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안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맷 시켜라. 네, 요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USB 같은 경우에도 USB 꽂으신 다음에 잘 안 돼.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포맷이라고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래서 포맷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USB는 쓰다가 포맷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겨서 포맷하면은 고장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리고 USB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쪽 저쪽 꽂으니까 바이러스 잘 걸려요, 안 걸려요? 잘 걸립니다. 그래서 USB 오래 쓰고 싶으신 분들은 지정된 데만 꽂으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저는 이제 수업해야 되다 보니까 이 컴퓨터 저 컴퓨터 다 꽂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고장날 확률이 높고 나는 뭐 집에 있는 컴퓨터하고 수업하는 컴퓨터만 쓴다 그러면 그렇게 정해져 있는 데에만 꽂으시는 게 좀 고장날 확률이 좀 어때요? 적어요.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라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컴퓨터 고치거나 그럴 때 아니면 크게 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형식이에요. MS 도스라 그래서 저는 요 시대 사람이거든요. 처음 컴퓨터 배웠을 때 도스라는 걸 배웠어요. 지금처럼 윈도우즈가 아니고 윈도우즈 전에 뭐 썼어요? 도스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명령어나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컴퓨터는 좀 어느 정도 알아야 쓸 수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를 써요? 못 써요? 못 썼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 하나 실행시키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윈도우즈가 있기 때문에 쓰기가 편한데 요거 이제 명령 뭐라 그래요?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핑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터넷 관련된 거예요. 우리 인터넷 쓰다 보면은 멈추거나 요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이제 쓰는 건데 핑이라 그래서 요건 이제 인터넷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거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잠시만요. 혹시 요 밑에 찾기 있으세요? 네. 찾기에다가 영어로 CMD라고 쳐보세요. 아니면 명령이라고 치시면 여기 명령 프롬프트라고 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행하려고 그러면 관리자 권한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관리자 권한이 되어 있는지 컴퓨터마다 달라서 일단 한번 해보세요.
CMD라고 이제 그걸 눌러주면 돼요. 명령 프로젝트. 그러면은 이렇게 까만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가 옛날 그 도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보시면 돼요? 도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핑만 그냥 쳐보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원래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시험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명령어로 움직이는 거, 요걸 뭐라 그래요? 도스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를 쓰려면은 이 명령어라는 걸 아는 사람들만 컴퓨터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다수라기보단 소수였죠. 왜냐면 하나도 모르면 못 쓰니까. 그래서 핑도 있고 뭐 핑거도 있고 IP 컴피그도 있고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종료할 때에는 요 창에다가 뭐라고 치세요? EXIT 치시면은 뭐 솔직히 그 오른쪽 위에 있는 X 눌러도 되는데 익사이트 쓰시면은 종료가 되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나온 거를 명령 뭐라 그래요? from put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CMD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쓸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로 이제 언제 쓰냐면은 컴퓨터에 문제 생겼을 때. 그래서 일반 분들은 저 화면을 한 번도 못 보고 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멀티부팅이라 그래서 컴퓨터의 공간이 충분할 때 멀티가 뭐죠? 하나예요? 두 개 이상이에요? 두 개 이상. 그래서 여러 개를 우리가 멀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멀티부팅은 이제 새 버전의 윈도우즈를 별도로 따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어떻게 두는 거예요? 같이 두는 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용량이 어때야 되죠? 커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좀 좋은 컴퓨터들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앉아있는 여기 컴퓨터도 멀티부팅을 해야 될 상황이 한번 있어갖고 해봤는데 컴퓨터가 좋은 게 아닌지라 제자리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에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쓰는 그 프로그램이랑 ITQ에서 쓰는 프로그램이랑 버전이 달라요. ITQ 게 한 단계 밑에고 커말은 한 단계 위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리가 됐는데 이 앞반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전은 ITQ고 오후는 커말반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프로그램이 두 개가 같이 잘 안 깔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따로따로 해갖고 만들려고 했는데 용량 문제 때문에 못하긴 했는데 지금은 통일됐으니까 이제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같이 깔리는 경우도 있고 같이 잘 안 깔리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버전에 따라서. 그래서 무조건 상위 버전 깔려면은 하위 버전을 뭐 해야 되죠? 삭제하고 상위 버전을 깔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윈도우즈가 아니라 저희가 그 쓰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MS 오피스라고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하위 버전을 지워야 상위 버전이 깔려 있게끔 기본 세팅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를 안 하고 까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위 버전을 지워야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일 시스템 보시면 FAT30이라 그래서 파일 최대 크기는 4GB. 그래서 4GB보다 큰 거는 복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 잘 봐두세요. NTFS. 그래서 거기 보시면 FAT32 파일과 비교하여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최대 볼륨 크기는 256에 파일 크기는 볼륨 크기에 의해서 제한됨. 그 다음에 요런 거 잘 물어봅니다. 시험 때. 바로 가기. 근데 이런 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잠깐 19페이지 와보세요. 몇 페이지 와보세요? 19페이지. 그래서 교재 있는 걸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기 어디냐 인터넷에다가 이기적 CBT라고 있어요. 이기적 CBT였나? 잠시만요. 하나만 좀 확인만 좀 해볼게요. 이게 책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기막힌 적중률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출판사에서 그 책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이기적 CBT라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 있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 시행처 저희가 시험 보는 게 어디예요? 대한상공회의소예요. 어디라고요? 대한상공회의소 누르시면 이렇게 시험지 떠요. 저희가 보는 게 컴퓨터 활용 능력 몇 급이죠? 2급이죠.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 안에서 문제 같은 걸 풀 수 있어요. 기출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하게 하시면은 네, 여기 안에서 이제 뭐를 풀 수 있다고요? 문제 푸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문제 다 풀면은 얘네가 저기 뭐냐 해설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많이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안에 있는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만약에 1번 문제 있죠. 다음 중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시스템이 뭐요? 일정한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는 능력. 요건 운영체제의 성능에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운영체제를 쓸 거냐에 따라서 그 처리하는 속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을 내놓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버전 쓰려고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버전이 어쨌든 우리가 새 거라 그러면은 속도나 이런 게 뭐 할 거예요? 빠르겠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거를 사용을 할 때 신뢰성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는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믿었다가 뒤통수 맞으면 그때부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거. 요거는 운영체제의 성능이에요? 운영체제의 기법이에요? 네, 기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해놓고 그 3번에 맞춰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내일 오실 때 네, 요거는 외워갖고 오세요. 뭘 외워갖고 오시냐면 여기 보시면 10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 여기 메모리 구성단이 있습니다.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네. 요거 순서.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컴퓨터 처리 속도 있어요. 1, 2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요런 순서들은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여기 밑에 있는 영어 요 위에 걸로 읽으시면 돼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헥사. 네. 그 다음에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그 다음 뭐요? 아토. 왜냐면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종류 같은 거, 순서 같은 거 잘 물어보니까 그런 건 순서를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메모리 구성 단위하고 그 다음에 속도 단위. 네, 그건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위주로 많이 보시라고요? 두꺼운 글씨. 네. 두꺼운 글씨 같은 거 많이 읽어보시고. 네. 그리고 문제 푸실 때 이런 것들 위주로 보세요. 여기 3번 보시면 12페이지 3번 보시면 다음 자료의 구성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걸 이야기합니다. 정리되어 있는 거.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워드는 한 번에 뭐 할 수 있는 거요? 처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니블은 4비트를 니블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몇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된다고요? 8비트.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풀이 같은 거 보시거나 아니면은 안에서 내용 같은 거 한 번씩 찾아서 보시고 그거를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거예요? 안 하던 거예요? 안 하던 겁니다. 네. 또 오히려 스프레드시트가 더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프레드시트는 그냥 엑셀이에요. 네. 그래서 엑셀을 물어보기 때문에 엑셀을 좀 많이 다뤄보셨던 분들은 요 파트보다는 공부하기에는 스프레드시트가 더 좋은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점수는 반대로 나옵니다. 희한하게 공부할 때에는 스프레드시트가 더 좋은데 점수는 희한하게 컴퓨터 일반이 더 잘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도 있냐면
컴퓨터 일반은 실질적으로 하던 거예요, 안 하던 거예요? 안 하던 거다 보니까 그쪽에 공부량이 좀 더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스프레드시트 쪽보다는 그쪽이 점수는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21페이지로 오세요. 그래도 여기는 단축키입니다. 무슨 키예요? 단축키. 그래서 단축키 보시면 제일 먼저 F2라고 있어요. F2는 파일이나 폴더 이름 바꿀 때 쓰는 건데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요런 바탕화면에 있는 걸 아이콘이라 그러죠. 맞죠? 그 다음에 노란 걸 뭐라 그러죠? 폴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폴더 이름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도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 뭐라고 뜨냐면 이름 바꾸기라고 떠요. 뭐라고 떠요? 이름 바꾸기.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클릭한 다음에 F2를 눌러요. 그러면 바로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축키입니다. 말 그대로 단축키라는 게 뭐죠?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F5 누른 다음에 작업을 하는데 이름 바꿀 때 그냥 뭐만 누르셔도 된다고요. F2를 누르셔도 이름 바꾸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F5 요거는 세로 고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할 때 가다가 막혔을 때 이거 다시 해봐 그럴 때 F5를 누르셔도 돼요. 끄고 다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접속하실 때 뭐 누르셔도 돼요? F5 누르셔도 돼요. 네, 그러면 요게 무슨 고침이라고요? 세로 고침. 그 다음에 뭐 엔터야 많이 쓰니까 선택했을 때 선택 항목 실행이고 백스페이스는 상위 폴더로 올라갈 때 요런 탐색기에서 그 위로 올라갈 때에는 뭐요? 백스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백스페이스가 일반적으로 지울 때도 쓰죠. 근데 상위 폴더로 뭐 할 때요? 이동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노란 걸 뭐라 그래요? 폴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 걸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새 폴더 있잖아요. 새 폴더에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이 폴더가 바탕화면에 있었죠. 그러면 상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탕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더 같은 거 할 때 백스페이스 누르시면은 간혹가다 이 화면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 백스페이스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상위로 뭐 할 때요? 이동할 때. 그 다음에 Alt ESC. 그래서 Alt 누른 채로 ESC 하시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광고 같은 거나 아니면 TV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컴퓨터로 딴짓 하다가 뭐 할 때 있죠? 갑자기 과장님이 오셨어. 그러면 버튼을 빨리 누르죠. 그 대표적인 게 Alt ESC하고 Alt 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창을 여러 개 띄워놨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창 바꿀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화면으로 바꾸는 거. 그때 쓰는 게 뭐예요? Alt 탭이나 Alt ESC. 그래서 Alt ESC는 순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냥 바탕화면에 보시면 혹시 한글 프로그램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여기 시작 단추 누르시면 제일 밑에 한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글 하나 실행하시고 한글 하나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소화 단추 있으시죠? 뭐 있어요? 최소화. 최소화 누르면 어디로 가죠? 작업 표시줄로 갑니다. 이 밑에를 뭐라 그래요? 작업 표시줄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작업 표시줄. 그 다음에 요걸 무슨 단추라 그래요? 최소화. 그 다음에 X는 우리 주로 뭐 할 때 쓰죠? 닫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뭐예요?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예전 모습으로. 그 다음에 네모일 때 누르면 뭐 되죠? 최대화 됩니다. 뭐 돼요? 최대화. 참고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컴퓨터 일반은 그냥 컴퓨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만지는 거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예전에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를 뭐라 그런다고요? 밑에를 작업 표시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작업 표시줄. 그래서 그 Alt ESC는 우리가 열어놓은 순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Alt ESC보다는 실제 뭐를 많이 쓰냐면 요걸 많이 씁니다. Alt 탭. 뭐 많이 쓴다고요? Alt 탭. 그래서 Alt 탭 누르면 이렇게 내가 현재 열려있는 것들이 떠요. 그래서 화면을 뭐 할 때요? 바꿀 때. 그래서 저기 Alt 탭을 얼마나 빨리 누르느냐. 요게 이제 딴짓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해요.
왜냐면 딱 기척이 보이는 순간 뭐예요? Alt 탭해서 요 화면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뒤에 누가 왔어요? 과장님이 발자국이 들려. 그러면 바로 뭐 하죠? 화면 바꾸죠. 그 단축키가 뭐예요? Alt 탭이에요. 그 다음에 Alt 엔터. 그 다음에 우리 종료할 때 요거 많이 씁니다. Alt 뭐예요? F4. 또 우리가 여기 X도 누르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 끄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X입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 중에 뭐 있어요? Alt F4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일에 가시면 제일 밑에 뭐 있어요? 네, 프로그램 닫기 있어요. 문서 닫기. 끝. 요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또 뭐도 있냐면 여기 잠깐 봐주세요.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프로그램 왼쪽 위에 보시면 그 프로그램의 그 아이콘 모양이 있어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래도 프로그램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중에 과거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다음 중 종료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뭐 X 누르는 거, 파일에서 닫기 누르는 거, 뭐 Alt F4 누르는 거,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주고 딴 거 하나 주고.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 쓰는 게 다 시험 문제예요. 왜냐면 컴퓨터 일반이라는 거는 컴퓨터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바탕화면 있죠? 바탕화면에 이런 하나하나씩의 그림을 뭐라 그래요? 아이콘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이콘. 그리고 노란 건 뭐라 그러죠? 폴더. 그리고 요 노란 거 밑에, 그 아이콘들 밑에 보시면 왼쪽 밑에 이렇게 화살표 있어요. 요걸 무슨 아이콘이라 그래요? 예, 바로가기 아이콘이라 그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예, 다음 중 그림을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두 분이 잘해요. 하나는 컴퓨터에 관심이 평소에 좀 많으셨던 분. 프로그램 말고 이 컴퓨터 자체. 그래서 뭐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이걸 아이콘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 물어보고, 또 한 분은 어떤 분들이 시험 잘 보시냐면 아예 모르는 사람. 왜냐면 아예 모르면 그냥 외워버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설프게 아시는 분이 컴퓨터 일반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공부라는 게, 저도 수업을 해봤지만 항상 수업할 때 제일 어려우신 분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말고 애매하게 아시는 분들이 수업하기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려드리는 거랑 본인이 아는 거랑 어느 순간에 믹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lt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이 이제 주로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요 화면 캡처할 때.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요, 프린트 스크린은 그 F12 보이세요? 키보드에? 네, F12 옆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프린트 스크린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화면을 뭐 하는 거죠? 캡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캡처할 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프린트 스크린.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이거는 뭐 시험에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가장 기본이라. 컨트롤 A라고 있어요. 이게 모두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컨트롤 뭐요? A. 하면은 그 화면에 있는 게 모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막말로 내가 여기를 모두 다 범위 지정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컨트롤 A를 누르시면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컨트롤 A 그러면 모두 뭐라고요? 선택.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컨트롤 C는 다 알죠? 컨트롤 C는 뭐 할 때요? 복사할 때. 네. 컨트롤 V는요?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는 빠져있는데 컨트롤 또 뭐 있죠? X 있죠? 컨트롤 X는 뭐예요? 잘라내기. 네. 그런 건 기본이니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열린 창 같은 거 닫으실 때는 컨트롤 W. 네. 요것도 닫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X 눌러서도 닫죠? 네. 그 다음에 폴더 하나 띄워 놓으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폴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뭐 하세요? W 하면은 요것도 지워집니다. 요 W가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 네, 우리가 왜 윈도우라고 하냐면 요런 화면 하나하나가 창처럼 생겼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윈도우라고 해요. 그래서 컨트롤 W 누르시면은 그 윈도우가 뭐 되는 거예요? 종료되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ESC. 요게 뭐냐면 우리 맨날 컴퓨터 끌 때 여기 시작 단추 누르잖아요. 예, 이 시작 단추의 단축키가 뭐예요? 컨트롤 ESC. 그래서 컨트롤 ESC 누르시면은 이렇게 시작 단추가 뜹니다. 근데 단축키는 주로 언제 쓰냐면은요, 마우스 잘 안 될 때. 예, 마우스 고장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럴 때 이제 빨리빨리 쓰거나 아니면은 마우스가 고장났거나 했을 때는 이런 단축키들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컨트롤 ESC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를 드래그하면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 여기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드래그가 뭐죠? 네, 끌고 가는 거. 네, 끌어다 놓는 걸 뭐라 그래요?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드래그 그러면은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ESC.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작업관리자라는 게 떠요. 그래서 작업관리자는 주로 언제 써요? 컴퓨터가 말 안 들을 때, 강제 종료할 때 요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끝내고 싶어. 네, 근데 X 눌렀더니 안 꺼져.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작업 끝내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컴퓨터 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완전히 컴퓨터 끄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우리 전원 버튼 아세요? 전원 버튼을 빠르게 두세 번 눌렀다 띄셔도 컴퓨터 꺼집니다. 급하게 끌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시작 가서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잖아요. 컴퓨터 본체에 있는 전원 버튼을 어떻게 하세요? 두세 번 빨리 눌렀다 떼요. 그러면은 종료가 자동으로 돼요. 근데 좀 오래된 건 안 되는데 웬만한 거 거의 다 됩니다. 그래도 저도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수강생분이 깜빡하고 컴퓨터 안 끄고 갔어. 그러면은 가서 전원 버튼만 두세 번 빨리 눌렀다 떼요. 누르고 계시면 강제 종료예요. 전원 버튼 누르고 있는 건 강제 종료예요. 네. 근데 누르고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원 버튼을 두세 번 정도 빨리 눌렀다 떼면은 그것도 종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냥 공부만 했을 때는 몰랐는데 저기 서울에서 수업하는데 한 분이 컴퓨터를 금방 끄시는 거예요. 20대를. 어떻게 하나 그랬고 뒤에 가서 봤는데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눌렀다가 계속 떼더라고요. 참고로 그런 것들은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알려드리는데 좀 종종 보면 본인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도 뭐 저희가 한글 수업은 아니지만 한글 단축키 중에 Alt Shift 누르신 채로 영어 2 치면 이게 글씨 크기거든요. 그 다음에 Alt Shift 누르신 채로 R 누르면은 글씨 작게 해요. 네. 이것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냈냐면 그분이 한글 할 때 뒤에서 키보드를 20분 동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누르더라고요. 네. 쓸 데는 없는데 저거는 드릴게요. Alt 누르고 Shift 누르고 2 치면은 여기 글씨 크게 해요. 그 다음에 Alt 누르고 Shift 누르고 R 누르면은 요게 글씨 작게 해요. 그리고 저는 글씨 몇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대부분 범위 지정한 다음에 여기 가서 이걸로 바꾸잖아요. 큰 거는 이걸로 하는데 짜잘한 거는 그냥 범위 지정하고 이걸로 해요. 단축키로 하면 빠르긴 해요. 근데 저도 다 몰라요. 왜냐면 그분이 안 가르쳐 주셔갖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군대 가서 이 한글 프로그램으로 도면까지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외우고 있어요. 단축키로. 여기 다 있잖아요. 이거 웬만한 거 한 80에서 90%를 단축키로 하세요. 왜 이렇게 잘해요? 그랬더니 군대에서 맞으면 된대요.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이거 맞고 배운 거라 못 가르쳐주겠다고. 그 뒤에서 보는 거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열심히 봤죠. 그리고 이거 조심하세요. Shift 딜리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되죠? 휴지통으로 갑니다. 근데 Shift 누르고 딜리트 키 누르면 휴지통 안 거치고 삭제돼요. 근데 이거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웠는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일정 기간 지나면 휴지통이 자동으로 비워지긴 하지만 그래서 완전히 지우고 싶으면 Shift 뭐요? 딜리트. 그래서 예전에 저희 다른 반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나이대가 좀 높으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이제 컴퓨터 기초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걸 알려줬어요. 수업 시간에. 시프트 딜리트를. 근데 배우셨으면 뭐 해야 되죠? 써먹어야 되죠. 그 반에서 다 지워버린 거예요. 네. 보이는 거는 다 시프트 딜리트 해갖고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음 반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반 사람이 한국까지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싸우려고 했어요. 그 다음 반 분들의 몇 분이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다 날라갔다고 앞에 반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수업하신 분이 중재에서 싸우진 않았는데, 왜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별거 아닌데 그냥 다 소중해요. 왜냐면 내가 처음 해본 거니까. 네.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거 그 낮은 반에서는 아예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연습하시는 건 괜찮은데 잘못 연습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건 알고 계세요. Shift, Delete. 그 다음에 아까 시작 표시하는 게 컨트롤 ESC도 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를 윈도우즈 마크라고 해요. 네, 윈도우즈 마크 눌러도 시작이 됩니다. 여기 있죠? 윈도우즈 마크. 그래서 그것만 눌러도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걸 최소화 단추라고 하죠. 이걸 모두 다 최소화시키고 싶으시면은 그 윈도우즈 단추 누르신 채로 D 누르시면 몇 개가 열려있든 한 번에 다 최소화가 돼요.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라 그래서 우리 그 폴더 들어가는 요 화면 중에 파일 탐색기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윈도우즈 단추 누르신 채로 뭐요? 2. 그러면은 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위에 써있죠. 파일 뭐라고요? 탐색기. 그리고 저기 동영상 관련돼서 내일 설명드리긴 할 건데요. 네, 동영상 파일이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오늘 지금 며칠이죠? 4월 17일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9시 반에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9시 반에 누르면 요렇게 떠요. 앞에가. 네, 그러니까 파일명으로 그냥 올리는데 그 파일명 보는 방법은 잠깐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다 다산 전용구 치시면 이렇게 떠요. 몇 명 안 되죠? 왜냐면 어차피 그걸 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영상 몇 개 있어요? 네, 3,900개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이게 1, 2년 된 채널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요게 날짜예요. 앞에가. 요 뒤에가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4, 15, 16이라고 되어 있는 건 보시면 안 돼요. 14, 15, 16은 어느 반 거예요? 오후 반 거예요. 그래서 오전 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겁니다. 오늘부터 해서. 그래서 혹시 빠지시면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조회수 화려하죠? 네. 뭐 0도 있을 거예요. 여기 조회수 뭐요? 없음. 네.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뭐 필요하신 보시고 필요 없으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올려놔야 제 마음이 편해서 올려드리는 거지. 이것도 일이에요. 네, 그나마 유튜브는 그냥 올리면 되니까 편한데, 예전에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연결할 때는요, 학원 홈페이지에 옮겨야 되죠. 그 다음에 인코딩 다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또 그 링크 잡아야 되죠. 되게 불편했는데 유튜브는 저게 편하더라고요. 돈도 안 내죠.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 지워지면 제가 지운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지운 거예요. 네. 뭐 지금까지 딱 한 번 업로드 못한 적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KBS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못 올리게 했대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때 저기 국회의원 욕한 적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딱 한 번 업로드만 하면은 저작권에 뭐가 걸렸대. 그래서 못 올린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국회의원 욕할 때는 꼭 정지하고 욕합니다. 네. 안 찍고 욕하면은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또 그 이후로는 없는데, 또 웬만하면은 올리는데 제가 혹시 안 올렸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저장 버튼을 안 누른 겁니다. 네, 그거 빼놓고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R 있죠? 네, 요거는 한 번씩 해보세요. 그냥 네, 거기 윈도우 버튼 누르신 채로 R 누르시면은 이렇게 실행창이라는 게 떠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CMD 쳐보라 그랬었죠. 그 상태에서 CMD 치고 엔터 치시면 요 아까 들어갔었던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실행창 하실 때에는 윈도우즈 R, 그 다음에 윈도우즈 T, 윈도우즈 A에서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보시면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돋보기 있죠. 네. 그래서 화면을 크거나 뭐하게 할 수 있어요. 작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윈도우즈 누르신 채로 그 키보드 오른쪽에 보시면 더하기 있잖아요. 네. 그거 누르시면은 요렇게 돋보기라고 떠요. 네. 그래서 화면을 크게 볼 거냐, 네. 요렇게 크게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네. 뭐 저희는 솔직히 크게 쓸 일은 없는데 네. 요런 기능도 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윈도우즈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개 정도 주고 맞는 얘기 있고 뭐 있을 거예요? 틀린 얘기. 근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관심 있었던 분들이 조금 더 기억은 잘 하실 겁니다. 이런 걸 한 번씩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에 보시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네, 디스플레이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로 언제 쓰냐면 모니터 몇 대 이상 할 때요. 2대 이상. 그래서 지금 제 모니터가 2개예요. 딱. 그리고 저기 휴게실 가서도 모니터가 2개예요. 대부분 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때도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줌이라고 해서 수업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화면에는 강사 얼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만 있으면 원래 화면을 쪼개서 반반씩 해야 되는데 저희 오시는 수강생분들이 그 반반씩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한 화면에는 얼굴 나오게 하고 한 화면에는 수업하고 그래서 모니터 2개로 썼었는데 요즘에 집에 다중 모니터 쓰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에 맞춰서 설정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여기도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니터 한 3-4개씩 달고 하죠. 왜냐면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화면 여러 개 띄어서. 근데 저는 주식은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냥 제 주변에 주식으로 먹고 사시는 분은 있는데 어쨌든 하시는 분들 잘 해서 대박 나십시오. 기왕 하는 거 많이 벌어야 돼요? 조금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주식 얘기를 하세요. 한 분이 주식하고 계시다. 얼마 전까지 삼성 칭찬했는데 얼마 후에는 최근에는 또 욕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욕하지? 그래서 뉴스를 봤더니 주식값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 10만 전자를 가냐 그랬다가 다시 8만으로 떨어져서 8만 전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제 주변에 코인에서 6억 날린 애도 있어요. 욕심냈다가. 근데 얘가 어떻게 욕심을 냈냐면 마이너스 2억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3억이 됐어요. 그럼 얼마 딴 거죠? 마이너스 2에서 3억 됐으면 5억 딴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 목표는 10억이었거든요. 그 코인이 올라가니까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3억 정도 되는 전세로 서울에서 그 대출을 통으로 다 받아갖고 다 때리 넣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래갖고 5억인가 6억 손해봤죠. 그리고 저 아는 놈 한 놈은 그런 놈은 이제 잘 버니까 마이너스 1억 되고 손 턴 다음에 1억 갚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대출 받아서 투자했었으니까. 근데 잘 되신 분도 있어요. 뭐 저 아는 분은 아닌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코인 초반에 코로나 때 어떤 사람이야 뭐 한 4, 50억? 100억 가까이 번 사람도 있대잖아요. 근데 그럴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지. 그래서 저는 참고로 간이 작아서 못해요. 저는 뭐 살 때에도 큰 거 조그만 10만원짜리 넘어가면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서 결혼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화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쓴다고요? 화면을 2개 이상 사용하거나 아니면 크기 같은 거 변경할 때 그때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해상도 같은 거 변경할 때 근데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해상도라는 게 이게 이제 색깔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이 해상도가 올라가면 아이콘이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알고 계세요? 우리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아이콘이라고 하죠. 이거 크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컨트롤 있죠. 컨트롤 누르신 채로 마우스에 보시면 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거 돌리면 네, 커졌다가 작아져요. 위로 올리면 커지고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근데 뭐 누르고 해야 된다고요? 컨트롤 누르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이나 관련해서 먹는 때도 그거 여기에서도 먹네요, 다행히도. 네, 컨트롤 누른 채로. 네, 여기에서도 돼요. 인터넷에도 되고. 화면이 좀 작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신 채로 휠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리면 돼요. 그럼 커지고 내리면 작아지고. 웬만한 프로그램에서 거의 다 돼요. 요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화면 관련된 거고, 저장소는 말 그대로 저장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휴지통 관련된 거. 그래서 어떤 컴퓨터들은 휴지통으로 안 들어가는 컴퓨터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저장소에서 휴지통의 용량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휴지통의 용량은 전체 크기 한 10% 정도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휴지통에 안 거치고 그냥 바로바로 완전 제거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휴지통의 크기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관리하는 곳을 뭐라 그래요? 저장소. 그 다음에 정보. 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컴퓨터에 정보 같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 가장 쉽게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바탕화면에 보시면 내 PC 있을 거예요. 뭐 있으세요? 내 PC에서 우클릭 누르시면 제일 밑에 속성 있어요. 요거 누르면은 기본적인 내 컴퓨터에 관련된 요런 정보가 바로 뜹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은 내 컴퓨터가 어떤 거고, 램은 몇 기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는 몇 비트짜리 쓰고 있고, 요런 것들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여기 윈도우즈 사양도 밑에 나오죠. 뭐 10 프로, 뭐 이런 것들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하시면 되죠. 설치 날짜 같은 것들도 뜨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PC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같은 것들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치에서는 뭐 블루투스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22페이지. 프린터 및 스캐너. 그래서 요건 말 그대로 프린터나 뭐 관련된 거예요? 스캐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마우스. 그 다음에 자동실행. 요런 것들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설정에 보시면 요거 잘 봐주세요.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 어디에 있죠? 네, 아래쪽에 있죠. 네, 이게 작업 표시줄인데, 작업 표시줄을 늘릴 수도 있죠. 뭐 할 수도 있죠? 줄일 수도 있고,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네, 왼쪽도 되고, 네, 위에도 됩니다. 여기도 잘 안 가요.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위아래 이런 식으로 뭐 시킬 수도 있죠?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 자체를 잠글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위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설정 쪽에 이 작업 표시줄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앱 및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 앱이라는 것도 프로그램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앱에는 뭐 이메일이나 지도, 음악, 그 다음에 사진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비디오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앱과 관련된 건데, 앱은 만들 수도 있고요, 고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삭제할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 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명 있을 때 이 사용자 계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관리자 계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관리자 계정은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계정의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암호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무슨 계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관리자 계정. 그 다음에 표준 사용자 계정이라고 해서 요분들은 이제 뭐 간단한 것들을 쓰는 건 가능한데 제거는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계정들을 만들어 놓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마음대로 쓰고 지우고 할 수 있게 냅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요한 것들을 삭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그렇게까지 되어 있진 않아요. 원래는 암호 다 걸어놔야 되는데 암호 걸면 또 이제
꼭 보면 암호를 되게 어렵게 걸어 놓으세요. 예. 물어보면 본인도 잘 못 써요. 치라 그러면 치는데 쓰라 그러면 또 잘 못 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지. 예. 뭐 간혹 가다가 저기 메일 같은 거 보내야 돼갖고 뒤에서 암호 보고 있으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가리켜줘도 못 쓸 정도.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놓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느 직원이 그만두는데 중요한 문서에다가 다 암호 걸어버리고 퇴사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심하신 분들은 저기 본인이 만든 거 다 지우고 갑니다. 예. 그거 잘못하면요 소송 걸려요. 맞잖아요. 그 업무방해죄로 걸려요. 만들긴 본인이 만들었지만 나는 그때까지 어디 소속이었죠? 회사 소속이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참고로 뽀로로라고 아시죠? 뽀로로 만든 사람 돈 벌었다 못 벌었다? 못 벌었어요. 왜요? 직원이니까. 제가 알기로 그 사람 돈 1,000만 원인가? 네, 얼마 못 받았어요. 돈 다 누가 벌었어요? 회사가 돈 법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한 그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정을 누구한테 주죠? 회사한테 줘요. 개인한테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회사랑 안 좋게 그만두시더라도 욕은 하되 뭐는 하지 마세요. 욕도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다 녹음하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발전할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이에요. 그래서 저작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은 저작권 가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몇 절까지 불러야 돼요? 네, 저작권 받으려면. 저작권이 그 사람한테 가려면 2절 앞마디까지 부르고 끄셔야 돼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이상민 씨 아시죠? 룰라에. 네, 그 사람이 어느 프로에 나와서 자기가 자기 노래 부르는데 안 끄는 거예요. 간주에서. 2절 한마디인가 2마디 부르고 끄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작권을 받으려면 2절 앞마디까지 가야 된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TV에 나온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자 정보, 뭐 이메일, 계정, 뭐 로그인 옵션, 가족 및 다른 사용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 사람이 쓸 때에는 요런 다른 사용자를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용자를 누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 화면 누가 건드리는 거 싫어. 네,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쓰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제한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자녀들이 게임 오래 하는 거 보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솔직히.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휴대폰도 그 기능 되잖아요.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 꼬맹이도 얘가 뭐 하고 있는지 제 화면에 떠요. 네. 완벽하게 뜨진 않지만. 그리고 어떤 버튼 누르면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 해서 사진이 자동으로 찍혀요. 그런 것들 다 됩니다. 그리고 얘한테 문자가 뭐가 왔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 가능하잖아요. 부모로 해갖고 연결을 시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컴퓨터도 제어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몇 시간 동안은 이론할 거라고요? 2시간. 2시간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론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기로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기할 때 또 얘기 드리겠지만 실기가 어마무시하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에서 아마 ITQ 배우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ITQ보다 함수만 어렵고요. 나머지는 더 쉬워요. 네. 왜냐면 치는 것도 타자 치는 게 한 문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쳐져 있어요. 그 쳐져 있는 거 가지고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ITQ하고 커말의 좀 차이점은 ITQ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전 수업 시간에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요 ITQ 시험은 막노동 시험이다. 왜냐면 무조건 많이 쳐야 돼요. 근데 커말 같은 경우에는 좀 두뇌 활동을 좀 활성화 시키셔야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커말 자체는 저쪽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실기가 몇 점 이상 합격이라 그랬죠? 네, 70점 이상 합격인데 함수가 5문제 나오거든요. 40점이에요. 네,
하나당 몇 점이에요? 8점이에요. 우리 목표는 4개예요. 5문제 중에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는 맞춰야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어요. 최악은 3개예요. 2개 맞추면 떨어져요. 왜냐면 2개 맞추면은요, 나머지 중에서 6점 이상 까이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거면 4개 맞춰야 되고, 마지노선은 몇 개라고요? 3개예요. 예. 3개면은 16점 정도 더 틀려도 되거든요. 다른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 목표는 몇 개로 잡고 갈 거예요? 4개로 잡고 갈 겁니다. 당연히 5개 맞으면 행복한데, 5개 맞추려면요, 한 4, 50개 준비해야 돼요. 이게 5개냐 4개냐의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4개로 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요, 여기 보세요. 이거 다 틀리면요, 떨어져요. 맞죠? 다 틀리면 몇 점이에요? 60점이에요. 그래서 함수 하나도 못하면, ITQ는 시험 봐도 되는데, 커말은 시험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가봤자 뭐 할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론은 되도록이면 힘든 거 저도 아는데 5월 초까지는 시험을 보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 시험 안 볼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정하시는 건데,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 안에 시험 보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잡으세요. 5월 초쯤에 5월 초나 중순까지 해서 이론을 따고, 그 다음에 6월 초까지 해서 뭐를 따요? 실기 보겠다. 근데 이게 최대 단점이 뭐냐면, 날짜가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서 접수를 좀 너무 늦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목표를 한 5월 초나 늦어도 중순까지 해서 필기 따고, 그 다음에 필기 보자마자 바로 합격자 발표 나면 바로 실기 접수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필기하고 실기하고 다른 게, 필기는 최근 날짜에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실기는 한 2, 3주 후에, 최근에는 거의 다 마감되어 있고 거의 자리 없어요. 근데 그나마 저희는 평일에 그나마 시간이 되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2, 3주 뒤에 거부터가 자리가 좀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접수를 미리 좀 해놓으시고, 왜냐면 좀 압박감을 좀 줘야 돼요. 너무 편안하면은 시험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압박감으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날짜를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뭐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시험 안 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뭐 시험이라는 게 뭐 무조건 다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거 생각을 하세요. 지금 보면은요, 만약에 지금 안 보면 나중에 보잖아요. 근데 그 나중이 대부분 2, 3년 후예요. 그럼 2, 3년 후면 뭐를 먹죠? 나이 먹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나랑 내후년에 나랑 두뇌 활동이 달라요. 이거 겪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 주특기가 뭐냐면 핸드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냉장고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조만간 냉장고에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대로 지나다 보면. 멀티가 안 돼요. 참고로 제가 마우스 꽤 잘 움직였거든요. 그 게임 중에 그 짝 맞추는 게임 있어요. 제가 그거 예전에 다음에서 8만 명 중에 54등 했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손이 빨랐는데, 지금은 손보다 눈이 더 빠릅니다. 눈은 10개 찍고 있는데 손은 4개 찍고 있어요. 손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라도 더 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알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아주 어리진 않습니다. 앞에가 4로 시작하고, 이제 좀 더 있으면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5로 바뀌어요. 근데 슬퍼집니다. 앞에가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할 때 따놓으시는 게 어때요? 좋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쓸데없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공부에만 마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수업 시간이 아주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냥 딱 수업해서 수업 끝나면 시험 볼 수 있다 정도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뭐 잔소리나 이상한 얘기 안 하고 웬만하면 수업만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앞에 2시간은 뭐 할 거라고요? 이론하고, 나머지 1시간은 실기하고, 이론 다 끝나면 그때부터 뭐만 할 거예요? 실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 거니까. 저희 자체 시험. 저희한테 중요한 건 자체 시험이에요? 자격증 시험이에요? 자격증 시험이니까, 예, 뭐 자체적으로 보는 거는 제가 알아서 도와드릴 거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예, 힘내시고, 예, 끝까지, 예, 잘 마무리 하십시오. 오늘 첫날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가실 때 꼭 뭐 찍으세요? 예, 카드 찍으시고, 그 다음에 내일 교재 올 건데, 교재 놓고 다니실 분들은 저기 옆에 있죠? 책장. 예, 거기에다 놓고 다니시면 돼요. 예, 이거 보고 참고하시고, 오늘 늦게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